안녕하세요. 정용재의 영어 독서입니다. 오늘은 파닉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파닉스는 미국인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낸 책 영어 파닉스의 모순 파헤치기, 이 책에도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만 파닉스는 미국인이 배운다고 해서 한국인도 배워도 되는 그런 교육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제가 파닉스를 100%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영어 읽기 교육에서 주가 되는 교육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조적인 읽기 교육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파닉스 거의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파닉스를 가르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국인은 파닉스를 가르쳐도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인에게는 파닉스 교육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파닉스가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 교육이 아니라 파닉스라는 것은 결국 대충 읽는 영어 교육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인은 파닉스를 배울 때 어떤가요? 파닉스를 배우는 나이가 1살, 2살, 3살 이런 나이 때 파닉스를 배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어가 되는 나이인 5살 이상부터 파닉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살 된 미국 어린이가 영어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 합니다. 이미 듣고 말하는 영어는 능숙하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파닉스를 배우면 이 파닉스는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영어의 세계를 알려주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파닉스를 배우는 단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파닉스를 배우기 전까지 배운 것이라고는 아마도 알파벳 A, B, C, 대문자, 소문자 52개 이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파닉스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처럼 파닉스를 배우는 단계가 이전 단계에 어떤 학습들을 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인과 한국인은 완전히 다른 준비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은 많은 소리로 이미 글자는 아니지만 영어 단어와 문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정답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라고 하는 대충 읽도록 도와주는 영어 읽기 교육을 받게 되면 문자를 가지고 파닉스 법칙을 이용해서 대충 읽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답인 영어 소리가 나야 나야 하고 외치면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와 다르게 한국인의 경우에는 파닉스라고 하는 대충 읽는 영어 교육을 하게 되면 대충 읽어서 그게 바로 정답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충 읽은 영어 그 발음을 수정해줄 정보가 그 전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인은 이미 만약 애플이면 애플이라고 하는 소리를 알고 있어서 APPL이라고 하는 소리를 대충 아플레라고 읽었을 때라도 머릿속에서 아플레가 아니라 애플이야라고 머리에서
알고 있던 그 정답이 힌트에게 내가 정답이야 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애플을 아플레라고 읽었을 경우에 이거를 수정, 보완 또 해줄 그런 소리의 정보값이 전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플레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파닉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정확한 발음은 사전에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 된다. 말은 쉽습니다. 발음을 한번 들어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 정도로 소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한두 번 들어서는 그 소리가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파닉스를 얘기하는 사람처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전을 찾습니까? 발음 기호를 배우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그 파닉스를 배운 사람이 발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번 찾아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찾고 또 한번 찾고 또 한번 찾고 이런 수고를 누가 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한번 듣는 것도 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충 자신이 생각한 파닉스 법칙대로 단어를 읽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정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대학생이 제각각 영어 발음 읽는 것은 정확한 발음을 알고 그것이 잘못된 발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발음이 그냥 그대로 정답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 한국인에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수 이름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힌트를 줍니다. 이자로 시작하는 장군 누가 있을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맞춥니다. 정답을. 왜냐하면 이미 이자로 시작하는 장군 중에 유명한 장수의 이름을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힌트를 주면 바로 정답이 떠올라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만약 미국인에게 한국인의 유명한 장수 이름 그리고 힌트가 이자로 시작된다는 걸 알려줘도 거의 100%는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모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힌트라고 하는 것, 파닉스라고 하는 교육은 힌트를 얻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인처럼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단지 힌트만 살짝 줘도 그 영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정답을 빠르게 알지만 한국인의 경우에는 파닉스라고 하는 힌트를 주는 교육을 하게 되면 이걸 정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힌트가 바로 정답이 돼버리는 그런 교육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파닉스 교육이 미국인은 가능하지만 한국인이 안 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미국인은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힌트를 배우는 것이고요. 한국인은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힌트를 배우는 겁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것은 한국인에게서는 발음 기호 교육이 최적의 영어 읽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미국인은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수시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항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찾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항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기를 제대로 하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읽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 기호라도 알려주게 되면 영어 사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발음교를 가르쳐보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발음교를 가르쳐보면 발음교를 배운 학생들은 사전 찾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걸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음교가 아니라 파닉스를 배운 학생들은 반대로 사전을 찾으라고 하면 사전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음교를 모르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의 경우에는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교 교육이 오히려 영어 읽기 교육에 있어서는 맞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닉스를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그리고 발음교를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인은 가능하지만 한국인은 안 되는 파닉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